안녕하십니까. KT HCN 파워 인터뷰인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구정과 의정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동래구 의회 타경의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의 비전과 의정 철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동래구 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좀 바빴습니다. 그동안 좀 이루신 성과라든지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예, 지난 1년 동안 사실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좀 자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주는 자치법규하고 의정활동 관련된 최우수상 수레 수상 사례가 있습니다. 기초의회로는 아마 제가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온 지난 1년의 하나의 성과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집행부하고의 소통을 제가 취임 100일 인터뷰인가 이럴 때는 제 소통을 사실은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숙성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소통이 좀 부족할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나름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 뵙고 집행부와도 소통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조금 나아진 거는 같아요. 이전보다는. 근데 오히려 아쉬움으로 지금 조금 남는 게 우리 정말 제가 챙기고 우리 아껴야 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는 오히려 소통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조금 신경을 더 쓸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있으니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고요. 초선 의장으로서 부담도 크셨을 텐데 이렇게 1년 안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래구 현안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텐데요. 최근 동래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사실 제가 국회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 관련 분과 전문위원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충격도 좀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군이나 작은 군소시 그리고 농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부산 동래나 해운대 같은 이런 대도시의 이 지역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가 사실은 침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인구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로만 보면 동네가 알려지기로는 살기 좋은 곳 뭐 1위 정도 해서 많이 이사들 오고 싶어 합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면을 조금 보면 사회지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사를 와서 3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조금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평가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아이 키우고 하는데 얘네들 필요한 인프라들, 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족 문제가 되었는데 현 집행부의 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점은 지금 조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결국에는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도 그리고 창업 같은 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연구 중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년 유입이 돼서 좀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인구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또 대화로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중점을 사실은 왜 본연의 견제와 감시라는 일을 충실하면서도 집행부와 건전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는 또 정보 공유도 포함이 되고 신뢰 회복도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사례로 들어보면 저희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제안한 축제 관련 제안들을 지금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조금 진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저와 우리 의회의 노력의 하나의 결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지역 문제나 도시재생 쪽에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항상 어려움 좀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활성화 시책 관련해서도 계획 수립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민들하고 그런 일들은 주민들 그리고 관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협력 체계와 소통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향후에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해서, 그런 모습이 사실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그런 모습이고, 소통의 모습,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우리 동네 의회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넘어서 통합과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내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후 하나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또 현재로서도 그렇고요,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더 나아갈 리더십의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의장이라는 자리를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고 직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어진 일은 주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잘 운영해서, 집행부하고 건전한 협력관계, 견제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갈등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있겠죠. 네. 의회 내의 갈등과 집행부와의 갈등. 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를 먼저 좀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경험을 좀 얻어가지고, 네. 요새는 조금 한 발 제가 양보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집행부와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의회에 먼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내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하나의 이제 그 한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회는 주민을 위한 곳이어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의회,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길어졌을 때 결국엔 피해자가 주민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노력, 통합하는 중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의장이기 때문에 중립적 자세로 합리적 토론과 소통으로 그런 것들을 좀 중재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의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주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더라도 합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흔들림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내려놓는다든지 경청하신다든지 설득하신다든지 공유를 잘하면 할수록 이게 좀 의회가 좋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원칙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새로 임하는 자세,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의회 모습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사실 아까 갈등했던 부분,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갈등과 토론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다보니 네. 그게 갈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걸 수용하고 관점을 달리 하다 보니 아까처럼 그런 갈등 중재와 해법을 찾는데
또 다른 어떤 시선이 생기더라는 네. 걸 제 스스로 느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의회와 의장님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민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생겨나는 지역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나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각도 시선에 대한 그런 결국에 해법은 많이 듣고 또 많이 토론해서 그 갈등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의장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의회가요, 공부하는 유능한 의회, 또 청렴한 의회에 대한 의정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을 좀 설정하게 되신 배경이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과히 AI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AI 활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개인적인 궁금함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AI를 활용하고 공부하는 데 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을 발명하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인데 발명하고 나면 제도를 만들거나 혹시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는 사실 정치의 역할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거나 어떤 제도가 생겨날 때 정치가 가장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학습해서 주민들에게 뭐 정보도 전달하고 네. 뭐 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제 뭐 개인 캐릭터도 AI로 제작을 해보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발라드 노래도 하나 제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AI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또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조금 그러니까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직무 교육 연수를 우리 의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헌법에서 민법,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도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AI 관련 그런 것들도 강의를 하니까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의회도 당연히 변하는 시대에 지방의회라고 하여도 변하는 시대에 적극 이렇게 발맞춰 나가야 되고 시대를 선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유능한 의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융합 시대에 AI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AI의 양면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의장님의 말씀대로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부정적인 어떤 예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가지고 요새는 사실 제가 AI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도록 이 부분에도 의장님께서 신경을 참 써주셨다면 예. 이 동래구 의회와도 구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렴한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하는데요. 이 특히 청렴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 또 연수 확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도 사실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업추비를 쓴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개인 차량을 쓰거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번 올해 2월 중에는 2월에 제가 직접 청렴 교재를 제가 다 PPT부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청렴 교육을 직접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단체나 의원님들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약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본인들도 공부하시고 감시하고 이런 데 쓰시려고 공공계약 감사 연구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나 직원들 그리고 집행부의 어떤 불합리한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제고를 위해서도 업무 외 시간 연락을 하는 그런 것들도 금지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의원들 갑질을 못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전국 최초라고 해서 2년 전인가 저희가 네.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주민들 신뢰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청렴성이나 도덕성 관련 부분은 제가 직접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네.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청렴이라는 단어, 도덕이라는 단어가 사실 공직자들에게는 당연한 건데요. 예. 그래도 이제 감시 체계가 있으면 이게 잘 유지되고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회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곧 소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주민과의 소통에서 좀 비롯되는 게 곧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 참여를 좀 높이고요. 밀착형 이제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네. 자전거를 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의원 때는 출퇴근을 전부 자전거로 하고 지금은 뭐 공식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을 가거나 뭐 의도적으로라도 한 번씩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하고의 접점을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자전거라서 네. 그리고 나름 이게 기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저희 동래구에는 몇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모두 홈페이지 공개해서 네. 주민들이 언제든지 직접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청소년 모의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네. 사실 민주주의 교육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한테도 의회를 경험하고 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을 조금 높여나가는 그리고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신청사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 와보셨어요?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이전한 상황이나 또 뭐 주차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해서 너무 익히 들어가지고 꼭 한번 너무 잘 되고 있다. 예, 꼭 한번 와보십시오. 본회의장 성공적인 꼭 한번 모델이다라는 보시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또 건물에 또 새로워진 의회의 모습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의회 사무국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도 방청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좀 네. 많이 받아라. 이것도 하나의 주민 참여를 높이는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마 지방 의원들 중에 아마 SNS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네. 사람이 아닐까. 인스타부터 유튜브까지 다 제가 직접 손수 제작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요번에 새로 오신 또 홍보 지원관님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는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모습들도 하나의 컨텐츠화해서 기획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도 이제 주민 소통을 늘리려는 하나의 제 계획 중에 하나이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주민과의 소통을 여쭤봤을 때 당연히 언어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책으로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쭤본 다음에 사실 관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의장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언어나 정책에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특별한 배경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정치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정치는 우리 삶의 공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정치가 관계되지 않는 일들이 없거든요. 뭐 작게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을 받는 것부터 도로에 길을 하나 놓고 수리하고 하는 것들까지 다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치가 실제로는 아주 일상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높은 사람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로 인식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자기 주변에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또 의장인 저부터라도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자전거로 또 이렇게 대면을 하고 나면 더 좀, 가깝게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또 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치를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지금 요새는 정치 혐오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정치 혐오를 좀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사실 우리 동래구회가 모범이 좀 네. 돼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저만의 노력은 아닙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래구회는 의원님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너무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래도 주민들한테 동래구회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사실 의회 중심으로 리더형으로 이끌어가는 의장님이시지만 실제로 진짜 동네 구민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주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주민이 지역에서 주민을 대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거기서 어떤 건의의식이나 네. 특권의식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 구민이자 주민으로서 또 다른 구민에게 나의 삶의 터전에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래구 주민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정치와 의회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래구 주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삶이 팍팍하다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사실은 정치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동래구에는 더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들을 준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나아갈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동래구회만큼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리고 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래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동래구회와 동래구를 끊임없이 신뢰와 격려 속에 바라봐 주시면서 어떨 때는 응원과 격려, 어떨 때는 또 질책도 주시면서 그렇게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 동래구와 동래구회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경일 동래구의회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동래구 의회가 앞으로 소통과 청렴 그리고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철학이 빛나는 신뢰받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